세 알로 시작한 약은 17알이 됐고 어느새 중독됐다. 살기 위해 약을 끈 차 지옥이 시작됐다. 막 몸이 막 미쳐서 날뛰는데 진짜 1초도 이게 몸을 가만히 앉아서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움직여야 되고 미친 사람 같은 느낌? 흔히 마약으로 부르는 물질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엔 임 씨가 처방받은 것과 같은 의료 목적의 의약품도 있다. 중독과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진의 엄격한 통제하에 써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다. 2년째 약물 중독 재활 중인 김수민 씨가 처음 접한 약물도 살 빼는 약, 의료용 마약류였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체형이 통통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친구 추천으로 친구가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이제 식욕이 많이 없어지고 살이 엄청 잘 빠진다. 친구가 건넨 약을 먹고 살이 빠지자 김 씨는 곧 직접 약을 구하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은 김 씨가 처방받은 것은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다. 수면장애는 다른 약을 더 먹게 만들었다. 일단 입이 마르고 불면증,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래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종류를 그래서 먹기 시작했었는데 졸피뎀 그런 종류들 먹고. 약에 중독되자 엑스터시와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까지 손을 댔다. 미술을 전공한 김 씨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직선을 그렸어야 됐는데 직선이 안 그려지고 삐뚤게 이렇게 막 그려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지? 원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김 씨는 큰 거부감 없이 먹기 시작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췄다고 말한다.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가랑비예요. 다이어트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한 거잖아요. 필로폰까지. 그런 약들을 할 때 내가 이미 그런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 약으로 올라가는 거는 더 쉬웠어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정 씨 역시 중독의 시작은 식욕 억제제였다. 불면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그냥 잠 못 자는 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필로폰이랑 그럼 비슷하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입 마른 느낌. 이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잠 못 자고 그리고 심장 뛰고 약간 이런 거? 처음 제가 잠이 너무 좀 안 와가지고 밤에 좀 혹시 수면제 조금 처방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며칠치 처방이 나오나요? 열흘치요? 네. 제가 자주 오다 보는데 한 달치 혹시 또 가능할까요? 네. 근데 네. 그거는 그 정보는 몇 번 들어가요?
못 빠져나온다는 게 중독돼서 이만 먹으면 잠 못 자요. 하나도 안 돼요. 2알 먹지, 그러다가 3알 먹지, 또 다른 거 먹지, 이까지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한 달치를 처방받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중독될 수 있다고 경고는 했지만 처방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용 목적으로 처방하면 안 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 억제제 처방도 어렵지 않았다. 투약 이력과 부작용 경험을 묻더니 혹시 지금까지 다이어트 약 많이 드셔보셨을까요? 지난 3년 전인가? 그때 약간 뭐 가슴 두근두근하거나 잠못자거나 숨 떨리거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2달 뒤에 좀 그 결혼 사실 좀 빨리 다음에 탄수화물 먹으면 이유를 대자 곧바로 처방한다. 대부분 여자들이 주기가 예비신 분들 많이 오는데요. 한정으로 한 2달 빨리 딱 먹고 싹 빼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냥 뚝끊음이 요요잖아요. 비안정기를 중에서 식탐 억제제 같은 걸로 이렇게 넘어가서 최대한 길게 끌다가 끊으면 그래도 요요가 적게 오지. 키와 몸무게 확인도 없이 처방과 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두 병원 모두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성을 설명했지만 정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방인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일반 의원의 처방량 증가세는 전체 평균을 웃돌아 36%에 이른다. 약국이 엄청 많이 있어요. 김주희 씨의 관심도 온통 병원과 약국뿐이었다. 그냥 보이는 게 약국이랑 저기 병원이랑 그냥 눈에 띄는 게 뭐 어디 의원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내과 검색해보고 내과 쫙 돌고 정형외과 검색해가지고 정형외과 싹 돌고. 김 씨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중독자였다. 펜타닐은 아편 유사제로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 두 달 만에 1년치 넘는 펜타닐을 구하기도 했다. 김 씨가 달라는 대로 주거나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을 알면서도 처방한 병의원도 있었다. 펜타닐 같이 이제 다 사용하고 기간이 안 됐을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아편 유사제를 주셨어요. 펜타닐 말고 이런 거 주고 이거 먹으면은 펜타닐 모자라는 기간 동안 안 아프니까 다 먹고 그다음에 이거 펜타닐 기간 끝나고 와. 김 씨에게 일부 병의원은 마약 공급처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병의원들이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건 아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배우 유아인 씨의 투약 혐의는 식약처가 병의원의 처방 실태를 살펴보다 밝혀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식약처의 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지금 내가 처방받는 거를 데이터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적발 사례는 전체 오남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뿐 아니라 적발을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위치한 이 의원은 지난해에만 ADHD 치료제 78만 정을 처방했다가 식약처의 경고를 받았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뭐 공부할 때 괜찮다고 해가지고 혹시 처방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그 검사를 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그래도 부족했었어요? 그렇게까지는 뉴스 나올 때 지금 공부 잘하는 이야기하고 막 의사가 막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설명과 달리 간단한 자가 진단을 마치고 일주일치 처방이 떨어졌다. 부작용은 없나요? 신데렐라 9시간 5시간 딱 지나면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짜 약간 비타민 많이 먹으면 그냥 그 물로 빠져나가듯. 저도 빠져나가요.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이 의심돼 식약처가 2차례 수사 의뢰했던 의원. 이 의사는 취재진의 투약 이력을 미리 확인했다. 받으셨던데 그거 먹었을 때 식욕억제는 좀 어떠셨어요? 좀 입맛 없고 잘 안 먹게 되긴 그 했어요. 약을 하루에 한 번 드셨어요? 2번 드셨어요? 한번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처방은 나왔다. 포만감도 이렇게 2단계 나갈 거고요. 담배가 약한 걸 위장약 안 들어가고 주치약은 4주간 드릴게요. 혹시 몇 킬로까지 드실 건가요? 저는 4kg는 좀 빼고 싶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복용방법이에요. 약을 점심 저녁 먹기 1시간 좀 맞춰서 하루에 2번. 사실 이번에 드시면 목표까지 빠질 겁니다. 빼고 오시면 끊는 거 같이 할 거고요. 오래 먹어서 좋은 약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뺀다 생각하시고. 두 의원 모두 식약처의 감시 대상이었지만 약간의 경계만 보일 뿐 처방은 스스럼이 없었다. (2019년) 이후 식약처가 지자체, 경찰과 합동조사해 마약류 과다 처방으로 수사 의뢰한 병의원 내역을 살펴봤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 결론이 난 143곳 중 4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2번 이상 수사 의뢰한 병의원은 16곳. 그중 11곳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그 사이 식약처는 과다 처방 의심을 추가로 확인해 다시 수사를 의뢰하는 시기다. 그나마 검찰 기소까지 넘어간 곳은 단 한 곳. 그마저도 벌금형에 그쳤다. 의료 마약 수사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적인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적분을 했냐 안 했냐 검사 결과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의료용 마약 사건은 이제 의사 처방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유아인 사건도 서울청 전문수사부서에서 했는데도 6개월이 걸렸는데 대상 병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수사와 처벌은 미약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의사들은 오남용 사실을 몰랐다. 환자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쓰고는 누가 나한테 와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나 관심도 없었고 써본 적도 모르고. 사실상 그럼 좀 처방이 조금 잘못됐다고. 아니야. 나는 제대로 처방한 거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온 거야. 행정처분도 하나마나한 조치.
설령 마약류 취급 정지를 받아도 하루 3만 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제재와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일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온 유명 연예인 4명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차명으로 연예인들한테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가장 흔한 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다. 저 한 번만 더 놔주세요. 이 말이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하면 보통 병원은 그냥 집에 보내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그냥 한 번 더 놔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술 좀 하실 거 있으면 조금 일찍 오셔도 된다고. 프로포폴 중독 재활 중인 조 씨가 밝힌 일부 병의원의 실태는 놀라웠다. 일단 CCTV는 들어가는 순간 포스트잇으로 붙여놨고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종이와 펜을 주고 자기가 먼저 1병에 30 이렇게 한 병에 30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 오케이 이렇게 쓴 거죠. 프로포폴 불법 투약 거래는 현금으로만 했다고 한다. 최근 자동화 기기에 카드 이제 10병 했잖아요.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링거를 꽂았으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체크카드랑 비밀번호 주면 간호사들은 또 뽑아와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도 병의원에서 과다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류 중 하나다.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프로포폴만큼이나 공공연하고 흔한 마약이 됐다. 100% 비슷하다, 효과가 비슷하죠. 만나는 사람 10명 중 한 6, 7명은 다 많이 먹으면 그렇게 온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구치소는 열이면 9명, 병원은 열이면 한 6명, 7명? 네. 어떤 약을 이제 섞어서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런 거가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투약 사범은 5,100여 명. 이들 중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 사용한 사람은 186명으로 전체 투약 사범의 3.6%에 불과하다. 이 중 대부분은 다른 범죄나 다른 마약과 연관돼 있었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한 가지만으로 죄가 인정된 경우는 41명. 같은 기간 과다 처방으로 처벌받은 의사는 12명뿐이었다. 불법 사용자와 의료인 모두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공급 단계에서 차단하는 수단으로 의사 처방 전 환자가 1년간 처방받은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중독자들이 재활을 준비하는 공동체 다르크는 전국에 고작 4곳뿐.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뭔가 많은 걸 이루려고 한다거나 뭔가 큰일을 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온전히 회복해서 나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온전히 이상한 뽑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오르막길 이제 거의 다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내리막길 좀 편하게 이제 걸어서 완전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자들이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간경화가 생기고 술로 인격이 비인격화되고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못 끊는 것 같아요. 못 끊는 것 같은데 병원 같은 경우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러고 혼자 힘으로 끊지 못해서 마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있으라고 하니까 의료용 마약류의 잘못된 처방을 막을 시스템만큼 의료진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의사들 자체가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불법 마약을 남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되게 모자라요.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는 중독성이 강한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거는 불법 마약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거를 하는 인식 자체가 모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위 하드드러그, 마약 자체에 대한 염려나 경각심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미국 같은 경우도 마약 사용으로 인한 어떤 남용의 증가나 위험성의 증가보다 처방약물 남용에 의한 위험성, 사망 사례, 중독 사례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약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불법 마약은 물론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더 날을 세워야 한다. 마약 중독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중독의 확산은 막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중독자가 되면 결국은 사회 치안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안전망에 큰 일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 노동력 상실,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마약의 문제가 과거처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면제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다. 왜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 졸미는 최대 3주 이상 복용하면 안 된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벌써 7년이나 먹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나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와 다를 바 없는 수면제 중독자였다. 끔찍했던 단약의 고통. 힘겹고 긴 투쟁 끝에 정윤주 씨는 약을 끊었다. 저는 너무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을 줄이고 끊는 것도 애들하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지, 약 먹지 않는 그런 좀 좋은 엄마로 살아야지. 윤주 씨는 자기가 경험한 고통을 겪고 있을 중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너무 쉽게 약에 기대지 말자는 거다. 우리가 응급실에서 평생 응급치료만 받고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어날 최소한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채우면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내 생활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